자, 다음 외교 안보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또다시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위한 유인책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뭐 화답을 하거나 그러면 뭐 유인책이 뭐 성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한 발언을 한 게 지금 하루 이틀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뭐 올해 1월 달에도 아마 저런 식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북한은 아무런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진핑과의 만남이 지금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하고 만남이 그 유인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상 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발언을 왜 했는지는 크게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이제 그 핵과 관련된 서방국들에서 혹은 또 유럽국들에서는 굉장히 저 발언에 대해서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저 발언을 왜 했는지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제가 그 외교 안보적으로는 제가 수준이 낮아서 해석이 되진 않겠지만 저 발언 하나로 인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 보여지진 않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의 그 이번 아시아 일정에서 일본에 가서 2박하고 오면서 일본에서 지금 그 선박업 일본 조선업과 MOU 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마스가 그 뭐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드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일본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하겠다 관세 협상 카드로 우리가 기획한 거를 일본이 홀라당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될 뿐입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상당히 고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김정은에게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어르고 달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정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근데 김정은 쪽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충만해 보이는 것이 이게 전례가 그렇더라고요.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할 때마다 꼭 이 앞서서 했던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거죠. 이번에 전승절에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었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을 상대하기에 앞서서 든든한 우군을 만들고 가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만남 자체는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일단 김정은은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은 0%에 수렴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판문점에서 이벤트를 벌이기에는 지금 우리 정부는 들러리조차 못 서는 정도거든요. 아무런 지금 정보가 수합된 것이 없고 준비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하는 에이펙 내지 이번 외교 이벤트를 통해서 양국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노벨 평화상을 향한 이 집착이 저희 생각을 훨씬 아득히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상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임기가 3년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은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들러리조차 안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 문재인 정권 때는 어쨌거나 들러리 정도는 섰습니다. 아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없지만 적어도 그 이벤트를 매개로 해서 뭐 지방선거를 승리를 한다든지 뭐 아무튼 뭐 남북 평화 모드를 만들어서 국민적인 호도를 한다든지 이런 쇼잉 자체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냥 굴종만 하고 짝사랑 고백만 하지 아무런 화답도 받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이재명 정권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과의 만남을 전혀 고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도 소원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제적인 왕따로 전락한 것이 이번 정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려가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인 개선으로 이제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발언이 연속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무엇인가?
굉장히 조심성 있게 입장을 취해야 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라고 얘기했고, 그 사실 대선 그 후보 기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많이 참고 있다, 미사일 안 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은 더 멀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통일의 완성은 헌법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헌법 3조에 의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그 우리 영토인데, 우리의 그 한반도의 영토를, 헌법적인 영토를 민주 자유주의로 다 장악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북한의 영토 안에 핵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통일이 됐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통일 이후에.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그래, 북한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 하는데, 국방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핵까지 갖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통일은 장기적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외국에서, 서방국에서 우리의 통일을, 또 중국에서도, 러시아도 그렇고 더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야 돼. 지금 트럼프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 아무런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완전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군사 도발이고 문제거든요. 보수 정권이었으면 당연히 NSC 열고 대책회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 넘어서 최근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이 많이 인내를 한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이 미사일 도발의 이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은 휴전 상황인 상태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이야 도발 행위지만 실탄이 돼서 날아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을 위시한 우리 동맹국들의 전략자산, 정보전에 대한 공유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참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가 실탄을 장전하는 순간 선제 타격을 통해서 박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고망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위력에 의한 전쟁 억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은 미사일 도발은 별일 아닌 것처럼 많이 참았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뭐 칭찬을 해줘야 하나요? 3발 쏘고 1발 쐈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을 외국 군대라고 지금 수차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외국 군대에게 안보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은연히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미군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북한의 도발을 옹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제지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정보전에 대한 자산이 다 사라지고 미국이 철수를 한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가 되고 그런 것들의 문제인식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면은 북한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지금 남한을 타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권의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취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시인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북한이 이 정도로 위협적인 국가인데 너네가 우리를 외국 군대 취급을 하고 마치 독립적으로 지금 국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한편으로 추론을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은 그냥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북한을 치켜 세워주기 바쁩니다. 북한 도발은 아무런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위력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을 넘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핵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인정이거든요. 북한이 얼마나 아나무인 날뛰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국가론 얘기하잖아요. 두 국가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정말 특수관계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상의 근거로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면 3대 독재 체제가 언제 붕괴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김정은이 암살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북한 정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헌법상의 근거, 한 국가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 상황에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영토를 우리가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병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국가라고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국민투표, 인민투표에 따라서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해도 우리가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북한과 영토를 맞댄 것이 아니라 중국과 영토를 맞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유의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신냉전 한복판에서 이렇게 한가로운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한심하다라고 이 정권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미국과의 관계는 고사하고요. 이 나라에 정말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가 그 뉴클리어 파워 북한의 핵 보유국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는 사실 한반도와 전혀 무관하게 일본에게다 대고 고함친 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가서 2박 3일 있으면서 사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북한이 그 핵을 남한에 쏠 일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같이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뭐 미국 본토에 쏘기도 거의 전무하고 인근 나라에 쏘는 건데, 그럼 북한이 핵 쏠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이게 그 김진명 씨 소설 얘기지만, 김진명 씨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봐도 그 우라늄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뭐 북한이 뭐 핵을 일본에 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일본 들으라고 한 얘기고, 일본 가기 전에 일본에 2박 3일 있으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철회를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 1기 때 그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과 행동이 좀 전혀 다른 건데, 트럼프 1기 때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트럼프 1기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다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정책을 피면서, 그러면서 한쪽 편으로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증거가 빙하가 녹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북극 항로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항로가 새로 생길 걸 대비해서 쇠빙선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또 그린란드를 뭐 매입하려고 하던가. 그러니까 말로는 지구 온난화는 없다, 빙하가 녹지 않는다 하고, 그러면서 행동은 빙하가 녹는 거에 대한 행동을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정말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혹은 그 정반대로도 한번 해석을 하면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외교적, 안보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 실무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그 대신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전에 이 대통령이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 다니고 있죠. 그런데 지금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도망 다니는 지금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엔 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주재 만찬회의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참석을 안 했고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언론들도 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헤드라인을 잡더라고요. 네. 이제 언론들의 논조도 슬슬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실무진들만 숨가쁘게 움직이고, 최근에 그 이재명이 김윤덕 정책실장을 그 많이 그러니까 거의 혼내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전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관세 협상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책성 이제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본인은 뭐 합니까? 실무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뭐 피스메이커를 하든 페이스메이커를 하든 결과물을 만들어 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정상 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교 모임이 됐건 골프 모임이 됐건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고 스킨십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만 내수용으로 외국 군대 운운하면서 미국을 폄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 모든 펀더멘털과 이 국가적인 손실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번 에이펙은 우리가 주재를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 한번 못 마주치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무수한 돈을 들여서 왜 이런 행사까지 주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 실적도 없는데. 이건 그냥 궁색하게 구색만 맞추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향해서는 우파 정권이 수립되어야지만 통화 스와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제안을 했거든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우파 정당이 지금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파적인 판단, 친중이냐 반중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이런 그림 자체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면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피자를 만들어 먹었잖아요. 제가 그때 재판 기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행태를 보면 트럼프 기피자, 외교 행태를 보면 이재명 피자는 트럼프 기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 일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외교도 그렇고 뭐 저희가 소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합의를 하던가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일단 자주 만나야죠. 자주 얼굴을 비추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 언론이 물어봤을 때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언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했을 때 성과가 없으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뭐 합의서조차 쓰지 않을 정도의 성과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만났는데 성과가 없다, 미안하다, 만나긴 만났는데 트럼프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동정심이라도 갖고 노력은 했구나라고 생각되는데, 만나지조차 안 하고 회피하고 기피하니까, 사실 요즘 회피형 인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회피하고 기피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 것입니다. 네, 회피하고 기피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야지 뭐 이런 관세 협상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같이 나누고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을 사실상 공언을 한 뒤로는 시진핑 주석 정도 말고는 실질적인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지금 그 이후로 전혀 진전된 바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남 자체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개별적인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단적인 예로 유엔 총회에서도 단독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성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떠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번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끌 준비는 되어 있는 게 맞는가라고 심각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도 대통령 간의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 협상은 정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할 것 같습니다.